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바이오 진단 시간입니다. 자, 상당히 암울했던 그런 시장이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조금이나마 좀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 중국 증시가 휴장이잖아요. 금요일까지 휴장이니까 당분간 증시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미국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반등에 성공하자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3%가 넘는 큰 폭의 하락세 이후에 소폭이나마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바이오도 일제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반등폭은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특히나 어제는 코스피 시장의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큰 폭의 강세로 마감이 되면서 희망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타이틀,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 본다면, 자, 삼성 바이오만 있는 거 아니다. 나도 있다라는 어떤 존재감을 뽐내는 그런 어떤 흐름의 강세가 나왔죠. 오늘 장세에 좀 특이한 점이 어제 오른 종목군들은 일제히 좀 하락을 하고요. 어제 낙폭 깊었던 종목군들은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 악재가 단기에 끝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일단 강도는 점차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중국 증시가 시작이 된다면 중국 증시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또 한번 받을 수 있어요. 그 이후에 2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악재의 강도는 점차 완화되고 그렇죠. 약발이 크게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하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주식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해 2020년도 예전 램시마 열풍에 이어서 두 번째 전성기가 올 것이다. 기타 뭐 HLB라든가 메지온, 알테오젠 같은 우리 기타 바이오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함께 곁들여서 오늘 바이오 진단 시간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자, 어제 삼성 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자, 2020년도 실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삼성의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셀트리온의 절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10조가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 프리미엄이 있다. 물론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쵸? 예.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과거 2017년도, 2018년도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거에 비해서는 젊은 시세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고, 근데 오늘 셀트리온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셀트리온이 생산한 바이오시밀러를 해외 마케팅 판매를 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당연하죠. 올해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일단 뭐 작년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일단 3배 이상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밑바탕에는 그렇죠.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시판이 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시밀러가 아닌 항암제 시밀러가 출시가 되죠. 허주마라든가 트룩시마가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제 되기 시작을 했죠. 작년 11월부터 트룩시마가 출시가 됐죠. 거기다가 유럽에 오는 2월 1일부터 독일부터 유럽 시장에 램시마 SC가 출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올해 2020년도 실적을 리드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강력한 어떤 두 기둥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트룩시마가 이제 미국 시장에 지금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 나와 있죠. 트룩시마. 트룩시마는 리툭산 계열의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림프종이죠. 자, 이 트룩시마와 유사한 그런 암젠의 항암제 시밀러가 이미 출시가 좀 됐어요. 작년에 출시가 됐는데
지금 오리지널 의약품의 마켓 쉐어를 얼만큼 뺏어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 점유율을 얼만큼 가지고 오느냐. 암제네 항암제 두 개가요, 지금 미국 시장에 6개월 전에 출시가 됐는데, 예를 들어 둘 다 이제 항암제 시밀러입니다. 아바스틴 시밀러가 6개월 만에 15.5%의 마켓 쉐어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시장 점유율이 15.5%. 그 다음에 허주마, 그러니까 허세틴이죠. 허세틴 시밀러가 12% 육박하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했어요. 6개월 만에. 지금,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도, 지금 예상대로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 먼저 출시가 된 암젠의 이 시밀러 제품들과 거의 유사한 어떤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트럭시마는 올 8월 달에 대형 보험사 이제 등재가 될 것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마켓 쉐어를 더 늘릴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바이오 시밀러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기존 오리지널 약과 이 시밀러의 또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뭐 가격적인 차이도 있습니다만 대신 효능이라든가 효과, 이 적응증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밀러가요, 가격이 싸다라는 그런 어떠한 장점도 있는 반면에 기존 환자들, 기존의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보다 새로운 환자들이 그죠, 선택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격이 싸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는 아무래도 사설 보험사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뭐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사설 보험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보험 부분이 많이 지출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밀러 위주로 좀 저렴한 그 약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 등재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밀러가 오히려 오리지널 약보다 상당히 이거 시장 점유율을 파고드는데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트룩시마 외에도 화이자 같은 그죠? 화이자 같은 이런 다국적 제약회사의 경쟁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이제 들어오죠. 그런 부분. 이 경쟁력이 많다라는 것이,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가격 갖고 후려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이 바이오시밀러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아무튼 이 트룩시마가 지금 기존에 먼저 출시됐던 바이오시밀러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요. 미국 시장에 이제 램시마도 같이 지금 계속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데요. 램시마와 이 트룩시마의 차이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램시마 같은 경우에 적응증이 뭐죠? 그렇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예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몸에 있는 면역,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면역이 사실은 외부부터 들어오는 아니면 비정상적인 그런 어떠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나쁜 물질들을 이 항체가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몸을 지키는 그런 어떠한 의지가 있죠. 그게 면역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바이러스를 투입해도 누구는 감기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 이유가 안 걸리는 사람은 그만큼 면역 체계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면역체가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흔히 아는 이 관절염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위가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장이 그래서 설사를 하는 그런 병, 크론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병들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약이 바로 레미케이드입니다. 오리지널 약이. 이 레미케이드를 점유하기 위해서 유사하게 만든 시밀러가 바로 램시마죠. 미국에서 이제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가 되죠. 근데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밀러하고 그다음에 이런 뭐 트룩시마 같은 허주마 같은 이런 항암제 시밀러하고는 가격 자체가 틀려요. 가격이 훨씬 비싸죠. 항암제 시밀러가. 근데 이 트룩시마라든가 허주마가 미국 시장에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가격을 이렇게 보니까 램시마 같은 경우 램시마가 레미케이드의 시밀러잖아요. 이 레미케이드 가격이 미국에서 약 1200불 정도 한다 그래요. 한번 치료받는데 1200불. 그럼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한 130만원, 14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1200불이라고 한다면, 이 투룩시마의 오리지널 약이 이제 리툭산이에요. 리툭산 항암제가 한번 치료받는데, 한 4,700불 정도 돼요. 한 6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가격이, 그렇죠. 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 환자의 80%가 기존 환자예요. 신규 환자가 아니라 계속 처방을 받는 그 환자란 얘기예요. 근데 항암제 같은 경우에 즉 리툭산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80%가 신규 환자입니다. 새로 이제 암에 걸려서 오는 환자들이에요. 그러면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기존 환자들보다 신규 환자들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쵸? 무슨 얘기냐면 리툭산 같은 경우에 오리지널 항암제 한번 투여받는데 600만 원이에요. 근데 시밀러,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한 30% 싸다고 한다면 얼마 됩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된다. 아, 200만 원이나 싸네. 그러면 그렇죠. 시밀러를 당연히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항암제 시밀러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트룩시마의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트룩시마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램시마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이제 램시마 SC 제재로 나온다는 얘기. 이게 유럽에서 시판 허가가 됐죠. 다음 달 며칠 안 남았어요. 독일에서부터 이제 2월 1일부터 독일에서부터 처방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허가는 작년 언제 됐나요? 작년 9월 달이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달에 EMA에서 유럽 의약처에서 판매 승인이 됐는데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부터 일단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이 램시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가면역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근데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먼저 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전체 적응이 아마 올해 허가가 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램시마 SC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실 램시마를 처방받으려면 그렇죠. 정맥주사제예요. 정맥주사. 정맥주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링겔 있죠? 여러분들 아플 때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손목 팔목에 맞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 한번 처방을 받으려면 굉장히 불편하죠. 이제 SC가 뒤에 붙으면 이게 바로 주사제로 바뀌는 거예요. 피하 주사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램시마 오리지널은 정맥 주사제인데 램시마 SC는 피하 주사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주사로 몇 시간 동안 맞을 수 있는 거를 그렇죠. 단 몇 분 만에 주사로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혁명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램시마의 오리지널 약이 레미케이드거든요. 레미케이드는 SC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램시마 SC가 얼마나 기대가 많이 됩니까? 앞으로 유럽에 의해서 미국에도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램시마 SC가 사실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제2의 전성기에 키를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무튼 2020년도에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램시마 SC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 램시마 SC 여러분들 주목을 해봐야 돼요. 자, 말씀드린 대로 유럽 시장의 램시마 점유율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미국 인플렉트라 처방이에요. 인플렉트라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램시마예요. 이름만 좀 다를 뿐인데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자, 유럽에서 먼저 출시가 된 트룩시마 시장 점유율도 계속 증가해서 거의 한 38%, 40%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별 트룩시마 점유율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허주마. 이건 허셉틴입니다. 유방암 관련 항암제 시밀러입니다. 허주마의 유럽 시장 점유율도 어느새 15%까지 육박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지역별 허주마 점유율도 지금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큰 폭으로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격이 싸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암이 여러분들 치료 비용이 얼마나 부담되니까 거기다가 보험 급여를 타려면 이 보험도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효과가 똑같은데 효능이 똑같은데 가격이 20-30% 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렴한 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갈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마켓시어는 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북미 지역, 유럽 지역의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의 매출 비중, 제품별 매출 비중을 나타내는 어떤 그래프가 있고요. 분기별 처방액도 계속해서 램시마입니다. 인플렉트라 분기별 처방액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 오리지널 약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반면에
아니죠. 레미케이드의 점유율을 오리지널이 하락하는 반면에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 시장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죠? 트룩시마 시장 점유율, 경쟁사의 바이오시밀러와 지금 경쟁사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어디가 가장 큰 경쟁사입니까?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그렇죠? 자, 트룩시마의 유럽 시장 점유율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자, 미국의 램시마와 램플렉시스의 마켓시어 추이에요. 여러분, 램플렉시스는 어딘가요? 그렇죠. 삼성바이오의 플릭삽이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램플렉시스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 레미케이드, 오리지널 약이 레미케이드인데, 셀트리온은 그게 램시마, 시밀러가 램시마고요. 삼성바이오는 그게 램플렉시스라고 보면 돼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죠. 삼성바이오도 증가 추세, 램시마도 증가 추세에 있다. 미국 시장, 앞서 제일 먼저 강조해드렸던 트룩시마가 작년 11월에 본격 출시가 돼서 11월 달에 시장 점유율이 0.3% 정도 됐는데요. 그 다음 달에 1.5%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암젠의 아바스틴 시밀러가 6개월 만에 15% 넘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셉틴 시밀러가 12% 가까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트룩시마도 본격적으로 이런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램시마 SC와 더불어서 이런 항암제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다. 자, 주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 자, 주가 그럼 잠깐 볼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흐름. 자, 제가 지난주인가요? 연휴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특집을 하면서. 자, 이게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3사 합병 가능성 얘기가 나왔죠?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서정진 회장이 얘기를 했어요. 주주들이 원하면 내년도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때 아마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위로 꼬리가 달린 그런 모습으로 좀 밀렸잖아요. 이 신호탄이 뭐냐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추세를 바꿀 것이다 라는 걸 시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네. 오늘 5.8% 올랐어요. 이 무거운 시가총액 1위 종목이 5.8% 올랐다는 얘기예요. 뭔가 의미가 있죠. 자, 거래량도 오늘 180만 주 크게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신호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종목은 셀트리온과 달리 그렇죠. 시세가 노화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바닥에서 슬슬 기어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2020년도 본격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예상치긴 합니다만 영업이익이 올해 2019년도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 지금 5만원대에 있는 주가가 목표까지 8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바이오 시장 환경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상승에도 여러분들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HLB의 흐름 먼저 볼게요. 자, HLB는 기술적으로 아직 뭐 큰 의미는 없고 오늘 종가상으로 10만원이 이탈이 됐어요. 좀 안타까운 모습이긴 한데 거래는 없었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 자,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요. 급등한 날에 조정기간이 보통 한 3배 정도 나옵니다. 즉 상승일에 3배 정도 조정받으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때가 됐다. 이런 어떠한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뭐 정확히 3배는 아니겠습니다만 자, 어떻게 본다면 HLB 같은 경우에 작년 9월 말부터 해서 10월까지 약 한 달 좀 못되게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죠? 한 달 정도 올랐다고 친다면 10월 한 달 동안에 HLB가 각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11월, 12월, 1월까지 그죠? 거기다가 바이오 환경이 굉장히 좀 지나치게 안 좋았었어요. 한 3개월 동안. 그러면 2월 달부터는 이제 HLB가 고개를 바짝바짝 들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충분한 가격과 기간 조정이 나왔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자, 2월 달부터는 HLB의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분석법일 수 있어요. 막연한 어떤 분석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얘기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상승일에 3배수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상승하는 안 될 종목은 못 가죠. 근데 다시 올라갈 종목이라고 한다면 한 3배수 정도 조정을 받으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바이오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자, 근데 바이오 환경이 지금 어떻죠? 나빠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스피의 대장주인 삼성바이오와 코스닥의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그렇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대.
여전히 해봐도 된다. HLB. 자, 메지온까지 볼게요. 자, 메지온은 오늘, 어제는 갭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갭을 메꾸는 상승세가 나왔어요. 6.6%. 사실 작게 오른 건 아닌데요. 그죠? 이렇게 좀 가격대가 있는 주식이 작게 오른 건 아닙니다만, 별로 티는 안 나요. 자,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락갭이 나왔기 때문에 부진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18만원대 진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은 뭐 어제 하락이나 오늘 상승이나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요. 특히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상승일이 약 한 달이 넘게, 그죠?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조정 기간은 H1보다 조금 더 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뭐 그거야. 아무래도 이제 2월이 넘고 2월 중순 이후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오랜만에 알테오젠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의 흐름은 아직까지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21선을 이탈한 이후에 오늘 드디어 21선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좋은 재료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알테오젠은 여전히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큽니다. 뭐 최근에 뭐 특허 관련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알테오젠 하면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의 그 램시마 SC 제형 있잖아요. 그 SC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셀트리온과 조금 다른데요. 인간 하일루로니 디아제인가요? 알트 B4 관련해서 이 원천 기술을 현재 갖고 있어요. 이 원천 기술이 뭐냐면, 그렇죠. 정맥 주사제를 피하 주사제로 바꾸는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약에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합쳐서. 그렇죠. 우리가 링겔을 맞는 이런 영양제, 포도당 주사, 이것도 그렇죠. SC제형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사 한 방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1조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떠한 금액으로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자, 알테오젠도 이제 조정이 충분히 진행이 됐어요. 지난 1조 작년 12월 달에 1조 6천억 길 수출이 난다는 12월 초였었죠. 2달 동안 조정을 잘 받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2월이 되면서 알테오젠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바이오주들은요, 여러분 지금은 물론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식들이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나이백 정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뭐 셀리버리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바이오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항상 여러분 주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여러분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체험 VIP는 이번 주로 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정회원 모집만 진행을 할 거니까 그동안에 좀 마음을 담아 두셨던 분들, 또 주식공장장, 또 우리 현대투자연구소에 있는 우리 유튜브 진행하시는 전문가분들 관련해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최소한 3개월 정도만이라도 난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체험 VIP 회원 가입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해요. 너무 많아지니까 저희가 관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 VIP는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서둘러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주식공장장TV 구독하기. 최근에 구독자 수이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4,000명 넘어서 5,000명까지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 우리 주식공장TV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